어른들이 이렇게 뭐 얘기하실 때는 첫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들어주고, 편 들어주고, 일단 계속 들어주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짧게 해라. 처음부터 이제 얘기하면요, 어른들은 아마 이제 가르치려고 한다, 나를. 또 내 마음에 공감 못 해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공식 같은 거예요. 인간관계 공식. 일단은 뭔가 저쪽에서는 쏟아내고 싶고 뭔가 답답한 게 있고 이러니까 일단은 말 끝날 때까지 계속 들어주고 끝나면요. 저쪽에서 어머니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은 상담은 거의 성공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을 때 어, 공부 얘기는 제가 보면 여유 있을 때 해야 들어가더라고요. 경계에 있을 때는 공부 얘기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로 받아들여요. 나한테 훈계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꼭 공부하신 분들의 특징이 이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다 자비심이죠, 자비심. 음. 왜냐면 아니까 그런 생각이 나와요. 아, 이렇게 처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처리하면 좋겠다.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는 것 때문에 상대방의 근기를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게 이제 일은 그르쳐지는 거예요. 의도는 좋았지만 일은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일단은 많이 듣고 마지막에 조금만 양념만 치시면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완성이 잘 되는 겁니다. 예. 이제 뭐 잘은 모르겠지만 12이의 상황을 따져봤을 때 일단은 특별히 잘못되지 못하는 걸로 일단 그쪽에서는 그쪽의 입장으로 지금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고 어머니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격을 못 하시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럴 바에는 내가 처리해버리고 끝내버리지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듣고 살아야 돼. 막 이런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시비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맥락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 감정에 휘둘려서 그때 시류로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사람 관계는 오래 해야 되고, 시비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 억울함이 계속 남아요. 자기 스스로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게 단지 듣기 싫고 그냥 내가 억울한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그게 계속 남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시고 했던 그런 모든 판단들은 뭐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조금 어머니한테는 일단 더 많이 들으시는 게 이익이다. 예. 저도요, 뭐 어머니가 뭐 이렇게 답답한 거에서 전화하거나 또 누가 뭐 이렇게 뭐 상담 비슷하게 전화하고 그러면요. 거의 들어요. 거의. 이렇게 공부할 때나 제가 이렇게 많이 하지. 진짜로 이제 저쪽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느낌이 있어. 물으려고 맘먹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죠. 묻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 이제 충분히 답변해 드리면 되는 거고. 근데 자기 답답한 거 풀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단지 자기 하소연을 하고 싶은 경우. 그런 경우는 들어주는 게 답이죠. 들어주는 게. 들을 때도 이제 내 마음이 이제 그 여여하고 또 그분의 지금 어떤 부분이 적인가 또 이렇게 또 잘 판단해서 끝날 때는 짧게 양념 정도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제 사람이 힘든 게 이제 뭐 추워서도 힘들고 더워서도 힘들고 뭐 여러 상황 때문에 힘들고 그러는데 막년만 쉬어도 괜찮아요. 막년만 쉬어도. 사람이 막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감정이 꼬리를 물고 막 판단이 꼬리를 물고 사실은 이게 괴로움이거든요. 이게 괴로움인데 아, 그것만 조금 잘 내려놓고 행동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람의 판단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게 또 12 이해에 크게 부합되는 문제가 아닌데 제가 너무 민감하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아주 민감하게 다뤄야 될 12회가 있는 반면에 정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의 12회도 많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 좀 그렇게 별로 이렇게
무겁게 다룰 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참 무겁게 스스로 받아들이고 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상의 자리를 오랫동안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을 놓게 되고 감정을 놓게 되고 판단을 놓을 수 있게 되고 그걸로부터 계속 흘러다니는 계속 노예처럼 흘러다니지 않고 생멸 경계에 흘러다니지 않고 항상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유가 얻어집니다. 시간의 이제 조마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일원상 자리가 자기 삶의 중심이 되면 모든 게 원만해집니다. 에어컨을 틀든 끄든 에어컨이 없으면 그만이고 뭐 땀이 많이 나면 조금 있다가 씻고 뭐 그냥 그러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죽고 사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항상 그 일원상의 자리를 끊임없이 어떤 경계 중에 계속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항상 우리가 챙겨야 될 일상 속에서의 일원상이 그것이 진짜 수행이지 일상을 떠난 일원상 마치 막 특별한 사안에서만 일원상이 그 위력을 발휘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올바른 수행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때 공부해야 그게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래서 정산 총사님이 그때 정선생 본문 말씀에 제가 지금 어디쯤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냐면 홀로 있을 때를 삼가라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홀로 있을 때를 삼가해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홀로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마음의 자리는 놓지 말고 그 대중은 놓지 말고 살아야 되지. 우리가 항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건 외연에 신경 쓰는 모습이고 외연에. 그러나 아무런 경계가 없는 가운데도 내 마음의 대중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진짜 공부인이죠. 네. 그런 사람은 정말 홀로 있어도 떳떳하고 그 떳떳함으로 누군가를 또 대해도 항상 그때 홀로 있을 때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다르고 돈 많은 사람 대할 때 다르고 명예가 높은 사람 대할 때 다르고 가진 거 없는 사람 대할 때 다르고 못 배운 사람 대할 때 다르고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홀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떤 경계를 대해도 이려한가 한결같은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삶이. 그게 한결같은 거. 사람이 이렇게 막 주변에 막 그 어떤 수많은 무력의 경계에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은 떳떳한 인생이 아닙니다. 떳떳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홀로 있을 때 자기 마음이 일상에 내가 어떠한 경계를 다해도 그 홀로 있을 때 그 자리가 유지되는가 그걸 챙기셔야 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홀로 되시잖아요. 나이가 드시고 뭐 사시다 보면 이제 홀로 될 때가 오잖아요. 결국에 이제 홀로 가야 돼. 홀로 갈 때가 오실 테고 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질 테고 이제 그렇게 되실 텐데 이제 인연복이 많으신 분은 이제 또 좋은 인연들 속에서 계시겠지만 이제 인연복이 한계가 있으신 분들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그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이 자리를 챙겨버릇 한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도 외로움이 없어요. 외로움도 공부의 대상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도 공부의 대상이고. 또 막 잡념이 있고, 과거에 했던 일이 자꾸 상기가 되고, 또 뭐, 가족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을 막 혼자 고민하고 잠을 설치고, 이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는 평소에 하시고, 진짜 경계는 돌아가시기 전쯤, 이제 한 5년쯤, 10년쯤, 평소에 하셨던 것이 그때 발휘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에 있기 전에 항상 무엇이 먼저 있었는지, 모든 경계 속에서 있어지는 그 마음만을 관찰하지 마시고, 모든 경계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화두처럼 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천만 경계 속에서 살긴 살아요. 천만 경계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것이 난데, 그것이 진짜 실상이고,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았던 그것인데, 그것이 뭔가 끊임없이 그 자리에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내조형, 이신가 봐요. 네, 좋은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집안이 다 원만하고 그러기 때문에 훌륭한 일을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도 내가 매여 있는 건 아닌가? 이것도 생각해 볼 일인데 스스로 그건 인지가 계실 것 같고 이제 거기에도 매이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쪼개서 조금 더 공부를 그 정기 공부를 조금 내가 교전도 좀 봐야지 또는 조금 연불자선도 조금 시간을 내봐야지 요렇게 조금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간을 조금 쪼개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한번 이렇게 유지된 집안, 이렇게 하기로 하면요, 뭐, 매일 해도 티도 안 나는 일을 또 쳐다보면 또 먼지가 있고, 또 쳐다보면 먼지가 있고,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전엔 매일 하던 것을 이틀에 한 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저나 우리 정토나 우리 애들이나 별로 깨끗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뒀다가 몰아서 한 번 하고 또 내버려뒀다가 몰아서 한 번 하고 그러고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도 사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예. 그냥 단순 취향의 문제일 수 있고 그냥 버릇일 수도 있고 뭐 그냥 그런 거거든요. 예. 여하튼 우리 신타오님 가정에 사시는 우리 가족들은 다 행복하시겠어요. 제가 저 저가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정토가 그렇게 막 뭘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저희 어머니도 뭘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세요. 저희 어머니도. 근데 저는 약간 좀 살짝 어, 약간 결벽증 비슷한 게 있어요. 센 건 아닌데. 근데 어느 한순간에 제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지러놔요, 그냥.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지러놔요. 그냥 이렇게 뭘 이렇게 옆에 놓을 때도 이렇게 각을 잡아가지고 놓고 모서리하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하고 딱 맞춰서 뭘 놔야 되고 뭐 이것도 책을 놓을 때도 이렇게 딱 반듯하게 이렇게 놔야 돼. 계속 손을 대요 거기다가 틀어졌으면 또 맞추고 계속 이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일부러 삐딱하게 나와봤어요. 이렇게 일부러 어지러 놓고 아무 일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네,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더. 내가 신경 쓰면 계속 신경 써지는 거고 신경 안 쓰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머니한테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정토 이름이 이제 김오덕인데 본명이 오덕이 청소 잘 안 한다고 내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게 너무 깎았던 여자 만나면 너 피곤하다 너 잘된 줄 알아라. 신타원이 그 정도는 아니시죠? 그래서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아까 내가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우리 삶 속에 보면 그렇잖아요. 12이해를 가르는 일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12이해. 12이해는 잘못 갈라지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12이해는. 근데 12이해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 편하고 불편하고 뭐 그냥 뭐 이해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러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상의 모든 일들을 주변의 모든 일들을 편안하게 대하고 그렇게 사시고 깨끗하게 정돈하는 건 좋은 거고 단지 이제 그 자리를 항상 이론상에 드러내서 집착하지 않는 태도로만 살면 충분히 좋은 거다. 그런 주변을 정리하고 하는 것은 그걸 못하는 게 문제지 잘하는 건 아무 문제 안 되죠. 근데 집착하면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당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만 잘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교당 생활 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민감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교도님들 사이에서도 친한 분들이 있고, 또 서먹서먹한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딱 어떤 새로 오신 분들이 딱 들어오면은 어떤 분은 또 환하게 인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고, 상황들이 다 보이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이 조금 주인 역할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이제 그런 생각은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그 마음의 세계를 다 달리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세계가 천만만별로, 천차만별로 다르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무량 세계인데,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론상의 불생불멸한 자리를 우리가 그 기준하고 또 그 자리에 의지하면 그 천만 경계가 일단 다 뭐랄까 거기에 그 매몰되어서 내 행동이 편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는 이쪽에 앉으신 이쪽이 자리가 비어 있는 그곳에 내가 그 자리를 이 자리는 내가 채워야 되겠다. 왜냐면 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앉았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누군가가 불편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고,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 전체적 교당 분위기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앞으로 우리 교당이 전체적으로 융합해 가는데 도움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그 자리에 마음을 내서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서 편착돼가지고 한쪽이 기울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옮겨갈 수가 없어요.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상황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론상의 자리를 안다는 건 상황을 환히 알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의 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그 불생불멸한 자리가 뭐 아무 생각 없고 아무 판단 없으면 왜 내가 거기 앉았겠어요? 그냥 이쪽이 버릇처럼 앉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일부러 거기 앉을 때는 그것은 내가 거기에 앉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나의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을 내가, 거기에 다른 생각들도 많이 이제 껴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이겨내고, 인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단의 발전을 봤을 때, 내가 이 지점에 앉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지점에 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짜리 또는 뭐 불생불멸한 자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건 이제 잘못 본 거고, 우리가 공짜리를 안다는 것은 반드시 12이해의 모든 상황들이 다 원만하게 드러나 있고, 단지 공짜리는 그걸 드러내주고 거기에 끌리지 않게 해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이해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공의 위력인 것이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행동도 안 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불생불멸한 자리 입각지를 세우고 행동하는 것은 원만하고, 거기에 입각지가 없는 분들은 편착돼요. 한쪽에 기울어서 행동을 합니다. 참 이 지점이 뛰어넘어지지가 않아요. 이 지점이 안 뛰어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당에서 그 발생되고 있는 그 아주 굵직한 게 눈에 띄지 않아도 교도님들 간의 그 미미한 불편함들 그거 다 보이거든요. 일일이 말 안 해. 교터님도 계시지만 우리 교도님 계시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다 보이지만 다 말 안 해요. 다 말 못 해요. 근데 그런 걸 누군가가 알아서 이렇게 아까 수타원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게 참 안 돼요. 안 돼. 어려워요. 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 사감님이셨던 부사감님이셨던 교무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리에 사람들마다 꼭 정해진 자리에 앉는다고 보면 꼭 그 자리에만 가서 앉고 남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마치 자기 원래 거기가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그것도 그 자리에도 착이 붙는다. 그 얘기를 그때 했던 기억이 나요. 자살할 때마다 아침에 자살할 때 되면요. 다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원래 정해진 자리 없거든요. 근데 다 원래 그냥 앉던 자리에만 딱 사람들이 앉아요. 거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붙어 있는 착심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는 누군가가 교당에 있다면 마음이 열린 사람이 좀 챙겨주고 또 옆에 있고 말도 걸고 좀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마음 내서 그 말 온 거 아니겠어요? 네? 마음 내서 온 거 아닙니까? 억지로 끌어앉혀 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보담아주고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우리 스타원님께서 해주시니까 교훈이 행복하시겠네. 경계가 발생했다. 그 경계가 발생했고, 근데 그 경계는 이제 분명히 이제 내 마음과 부딪히는 경계고, 그것이 이제 역경이겠죠. 그럼 그 전에는 경계가 없었냐? 그거 있기 전에 있었던 그걸 챙기면 돼요. 문제는 이제
그 경계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상황을. 물론 이제 답은 불생불멸한 자리가 동시에 회복이 돼야 되죠. 아, 그것이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가 경계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부터 경계를 단절시키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호련이 그냥 불생불멸로 돌아간다든지, 호련이 다른 곳으로 옮기면 돼요.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상대방을 파악한다는 건 아름다운 얘기긴 한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왜 그 경계에 반응했을까라고 하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인자, 그러니까 내가 원인이 되는 나의 마음, 그 경계에 부딪히는 원인이 되는 나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저 경계에 대해서.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자기한테 찾아서 자기한테 불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그 타인한테 불공한다고 하고 생각하고 자기 모습을 못 보고 타인의 모습을 이렇게 관찰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고 지금 저 사람 화를 풀게 만들고 이렇게 할 것인가. 그것도 물론 중요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난다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저기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형상이 다 드러나야 되지, 타인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사람의 형상만 드러나서는 안 돼요. 거기가 부딪히고 있는 내 마음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만 드러나도 안 돼요.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불생불멸도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온팍 다 드러나야 돼. 다. 일단 이게 다 드러나면 일단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어둡지 않고 그 하나의 경계를 통해서 수행도 있었고, 나에 대한 깨달음도 있었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경계를 지나면 한 배움과 알미 이제 그렇게 쌓여지는 거죠. 근데 공부가 안 되면, 사성을 제대로 못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이제 어떤 판단에 매여요. 이렇게 가치에 매여요. 반드시 이런 상황이 닥치면 저 사람을 먼저 헤아려야 돼. 그러면 맨날 그런 방식으로만 이제 저 사람의 반응만 관찰하고 앉아있고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이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럼 반쪽짜리 공부가 돼요. 반쪽짜리 공부. 그리고 12회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2회가 분명해야죠. 저 사람이 잘못한 걸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예의 없고 폭력적으로 행동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한테 불공한답시고 저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시켜주는 일을 한다? 그건 올바른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정당하지 못한 일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무작정 타인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 올바른 공부가 아닙니다. 그 원만한 인격도 아니고. 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제 말이. 예,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무슨 불공한답시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원불교에서 불공은 뭡니까? 자리이탈입니다. 자리이탈. 균형감이 틀어지면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 그건 분명히 갈라야 돼요. 이렇게. 그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그 사람한테 하는 게 불공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불공이지. 나는 마음이 높고 저 사람 마음이 작으니까 내가 감싸줘야지. 이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자기 잘못을 자각할 수가 없어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악업을 자기 삶에서 악업을 짓고 살게 되고, 자각의 기회를 박탈하는 게 돼요. 한편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뺏어버린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과는 그렇게 답을 가지고 인과를 해석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마음 공부의 답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 말이? 네, 그래서 관점이 인과의 세계 전반을 놓고 이것을 따져볼 수 있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그냥 요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마음 공부를 한다 이러면 곤란해요. 우리 교리에 어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에 근본에 있기 때문에 모든 분별 주착을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를 기준 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인간의 모든 12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올바로 구현해 간단 말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되게 드러나야 되지. 왜 잘못된 것을 그러면 100% 그러면 뭐 잘못이라는 게 100%뭐 어떤 기준이 정확히 있냐? 사람 죽이는 건 일단 잘못이요. 근데 사람을 죽였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러면 죽여야 돼. 이거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또는 우리가 원불교 안에서 공동체가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아주 인격이 너무 나빠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너무 다 힘들게 해. 성격이. 그러면 그 사람을 뽑아내는 것도 지혜고 그것이 저기 뭐 자비일 행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 사람을 갖다가 저 사람 근데 그 사람으로 해서 피해보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것들이 명백한 일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은 뭐가 되냐면 보훈의 관점이 기준이에요. 첫 번째, 첫 번째 천지은의 기준으로 따지면 천지 보훈행위인데 천지 팔도를 실행하냐 못하냐 해서 핵심을 따지면 뭐냐면 우리가 본래 청정하고 어딘가에 기울지 않는 그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한쪽에 심각하게 기울어 있느냐 진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를 챙기면 되고 두 번째는 뭐죠? 부모은 무자력자를 보호하느냐 무자력자를 함부로 대하느냐 예를 들면 교양 안에서도 누군가가 무자력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 놔두면 안 돼요. 혼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동포원, 자리타 모든 사람이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만 이루은 결과를 내서는 안 돼요. 공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서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관계는 곤란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헌보훈에서 네 번째, 법률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공정한 거 아닌가 따져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이익이라면 그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아주 우리가 사업만 보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얘기가 있고 개울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솔성열어에도 본문들이 있고 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이 지금 그 저기 뭐야 지금 정의인지 정의에 대한 기준이 우리 지금 사안사회 상황팔조 안에 굉장히 다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학습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문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12회를 판단하자고 법문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면 뭐 그냥 머릿속에다 뭐 지식만 집어넣고 있자고 법문 공부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온전한 생각이, 온전한 자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취사한다고 하는 것은 정의행을 하는 게 온전한 취사죠. 그 정의행을 하는 온전한 취사를 한다는 것은 본문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명명백백하면 자기가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막 저 사람이 잘못한 게 그냥 저기 한데도 그냥 저 사람 기분 맞춰주고 이거 공부 아니란 말이에요. 싸워야 되고 혼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 말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자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능수능란하다면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타이르는 방법으로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뭐죠? 그 방편을 갖췄다 이러는 거죠. 천만 방편을 갖췄다. 이미 대강여래이가 이제 그런 분들이잖아요. 천만 방편을 갖춰서 사람들 제도하는데 제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제도 받는지도 모르게 자기가 제도를 받아. 중생들은 우리 같이 미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달래든지 혼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때요? 관계에 있어서 안 좋아지는 거, 사적 관계가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힘드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회피해요.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공부가 부족해서 인연관계에 얽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연관계에 얽매여 있는 공부를 공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자기가 그 인연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연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상대방에 대해 사탕 주는 방법이라고밖에 자기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예전에도 한 번 한 적 있죠. 어린애가 아이한테 그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하려고 뭘 준다고 사탕 주고 뭐 연필 선물하고 이러면서 친구들 만드는 거. 그게 딱하다고 제가 말한 적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불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짓이. 이 무슨 말인지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의도가?
그래서 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그 행위에 대한 답은. 무슨 어떤 것이 정당하다. 이것만 답이다. 이건 없어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10사람이 다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10사람이 다 다른 행위를 하는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10사람이 능수능란하고 조금 더 그 고급지고 잘하고 할 수, 미숙하고 할 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공이 그래도 선을 행했다 하려면 최소한 이론상의 자리에서 법문의 근거에서 했다면 저는 그 사람들 다 인정합니다. 10명의 방편을. 다 다르다고 해도. 제 입장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가 있느냐, 단지 요 행위만 갖고 그 사람이 지금 바른 행위를 했다, 이거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의 그 본래의 근원자리가 분명하면 이번 행위를 통해서 또 수정할 거고, 다음번에 또 더 잘할 거고, 그 행위를 통해서 또 수정해서 다음번에 더 잘할 거니까 그 사람이 근원을 가지고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분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 관계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근원이 없이 그냥 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만 뭔가 행위를 한 사람이라면 다른 상황에서는 반드시 미숙함이 나올 거다. 배운 게 없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고정된 답이 있다 없다? 생멸의 판단에 있어서는 고정된 답은 없는 겁니다. 고정된 답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약간의 미숙함과 능수능란함의 차이도 있는 거고. 뭐 그 정도만 얘기하죠. 네, 권사님 뭐 잘 알고 계시고. 교무님하고 뭐 부딪히지 마시고. 그리고 견사님이 아까 얘기하셨을 때 이제 내가 예전에는 뭐 다 이제 해결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다 된 건 아니실 거예요. 권사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네. 지금 괜찮은 거예요, 지금. 지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게 뭐 지금 괜찮으면은 앞으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멸 경계는 지금 생멸 경계는 내가 해결을 받다 그래도 다음번에 올라오면 또 다르고 다음번에 가면 또 다르고 그런 거라서 지난번에 권사님 그 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했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해결 안 돼요. 오랫동안 해야 돼. 아주 오랫동안. 그러면서 역량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경계를 다루는 역량이. 한 번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평택이 공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제가. 평택이 하나의 문제를 정해가지고 그 하나의 문제가 딱 하나씩 해결해가지고 10개 문제가 있으면 10개를 하나씩 해결한다.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의 삶을 보면 그 하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이런 것이 없어요. 부부관계의 문제가 지금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영원히 해결됐나요? 해결 안 돼. 다음번에 또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부관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항상 이 문제를 싸우는데, 이 문제 가지고는 안 싸웠어. 그러면 영원히 해결되나요? 다른 문제가 또 발생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역량이 커지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역량이 커져서 이것을 경계를 나의 전반적 역량의 힘으로 3대력의 힘으로 경계를 다뤄야 되는 거지. 경계의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 이건 3대력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상황이 달라지면 또 그냥 그 역량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역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3대력을 공부하는 건 단발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를 다루는 기본적 체력이 그냥 커지는 거예요. 역량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제 말 되시죠? 네. 우리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다해서 그러면 개별 공부를 안 하냐? 그건 아니지만 여기에만 한정돼 가지고 하나의 그냥 뭐 문제 하나씩을 잡고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역량이 커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개별 경계 중심의 공부는 절대로 역량을 키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개별 경계 중심의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역량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 역량 자체. 마음의 힘 자체. 그러니까 3대력, 수양력 자체를 해야 되지. 어떤 상황을 하나 이겨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수양력이 커졌다? 아니에요. 다음 문제 나오면 또 그래요. 단지 그때만 조금 괜찮아진 거예요. 그때만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 생멸심이라는 게 계속 유지됩니까? 상황 바뀌면 또 나오지.
그렇게 쉬웠으면은요, 아니, 무슨 업력이란 말을 왜 했겠어요? 무슨 수백생을 닦네, 무슨 뭐, 이런 말을 왜 했겠어요? 성불 그냥 무슨 아무나 다 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래오래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역량 자체에 집중하시라. 제 말의 핵심 그겁니다. 역량 자체에 집중하시라. 개별 사안에 집중하지 마시고. 개별 사안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계속 반복할 뿐이에요. 그 상황을 통해서 계속 내 마음의 역량, 내가 그 마음을 이렇게 잘 됐어도 그 자리, 못 됐어도 그 자리.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항상 그 마음의 역량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셔야지. 맞아요. 네,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루는데 여유가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매몰되거나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여유 있게 경계를 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경계는 무조건 있는 거고 내가 그 경계를 여유 있게 대할 수 있으면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어차피 100% 옳은 12의 답은 없어요. 그렇죠. 그때 다른 예.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어떠한 답을 정해놓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건 공부 아니에요. 그럼 뭐 또 하나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거지 뭐.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공부 안 한 사람 돼버리고 이러는데, 네. 경계에 대해서는 답은 계속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에 깨어있고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라. 우리가 일상에서. 그때그때 그 취사를 바르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100%그 취사가 맞았다? 아니 그냥 그 상황에서 맞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또 저째 가면 또 틀릴 수 있어요. 또 그 상황에서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경계 속에서 완벽히 해결되는 경계는 있다 없다? 없다. 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거 같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내가 나 잘났다 이제 이렇게만 안 할 뿐이지 내가 없이는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어느 상황에서 다 나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살아요. 나라고 하는 의식 속에 사는데 그 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찾을 수가 없죠. 규정되지도 않고 텅 비었어요. 텅 빈 그게 나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개성들이 있어요. 특성들. 그런 것이 있고. 보통 이제 우리가 아상이 없다 할 때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고정된 모습의 나의 형태를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고. 잘했으면 나 이거 잘해요 라고 해도 그거 아상 아니에요. 나 이거 못해요. 그래도 그거 아상 아니고요. 나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거 아상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죠. 그 말 속에서는 아상을 찾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당처가 비었으면 아상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무슨 에고를 버려야 된다는 좀, 나를 내려놓는 게 공부라는 등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나를 원만히 하는 게 공부예요. 나를 원만히 하는 거. 우리는 천만 경계 속에 살죠. 그리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이라고 하는 천만 경계를 드러내는 자 보세요. 그 아상, 인상, 중생 뭐죠? 응모소도 이생기심 아시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기에 응하는데 그 마음 그 마음자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주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주한 바가 없어요.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상이 없는 게 아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드러내는 바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잘 이해하세요. 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상이라고 할 때는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모양을 말하는 건데 마음의 형상인데 아니 하늘에서 하늘이 비춰졌어. 형상이잖아. 내가 지나가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 형상이에요. 그거 다 상이요. 다 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욕심냈어? 또는 싫어했어? 갖고 싶었어? 다 상이요. 근데 뭔 상이 없어. 그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드러내는 자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무엇이 없어. 무엇이 없는데 상을 이렇게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모든 상은 생멸경계고 생멸경계를 드러내는 그 바탕이 무상이야. 이게 무상이야. 근데 내가 상이 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자리가 드러나 있으면 그건 무상이야. 내가 상이 있다고 하면 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 듣고 있잖아요. 무엇이 들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놈이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정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청정하잖아요. 청정한데 지금 제 모양이라고 하는 이 소리가 지금, 이 소리라고 하는 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형상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 형상 없는 자리에서 그 형상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균형감 있게 드러나면 이걸 보고 반야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하는 그걸 보고.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지 형상이 없는 것이 반야바라밀이다? 아니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그 원만한 양면성을 다 밝히시잖아요. 유상과 무상. 그러니까 무상은 없다, 허무하다 이렇게 설명하나요? 아니, 변하는 모양으로 있으니까 무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하는 모양으로 있다고요, 그게. 그게 무상이요. 불변하는 모양으로 있다고, 그게 유상이고.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되시죠? 이론상의 진리장에서도 보면은 없는 자리, 있는 자리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시는데 한쪽 버리라고 안 하셔. 그냥 원래 그렇게 생겼다고 말하지. 그걸 반야지라 그래, 불가에서는. 원불교에서는 그걸 이론상이라고 말하고.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는 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상이 없다는 말은 내가 그걸 갖다가 만상을 드러내고 사는데 그 만상을 드러내는 본래 무엇이 있냐 없냐? 그럼 없다. 본래 그걸 드러내는 그 자리는 없는데 내가 지은 대로 내가 만상을 드러낼 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 피아노를 잘 친다는 게 그게 상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아상이라고 말할 거예요. 너 상 있다고? 나 피아노 잘 쳐. 그러면 그거 아상이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그 피아노를 잘 친다 이거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뭐가 없어야 돼요? 저기 뭐야 무상의 자리가 드러나면 돼요. 상 없는 자리가. 그러면 그걸 보고 상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는 없어. 그러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요? 실제로 있잖아 지금. 다 그러고 살잖아. 그래서 상을 없애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드러내는 그 안에 이것을 드러내는 게 공부지. 이걸 없애는 게 공부가 아니라고. 이 상은 안 없어져. 항상 공존할 뿐이에요. 그 말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없으면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먹는다고 그러면 먹는 상이네? 일해야 되겠다면 일하는 상이네? 착한 일 해야겠다 그러면 착한 일 하는 상을 내네? 그러면 어떻게, 그럼 한 발짝도 못 되지, 그럼. 그 공부 아니에요? 모든 상이 드러나 있는데 그 모든 상이 아무 문제 없이 다 인과봉의 세계가 펼쳐 있는 가운데에 그것의 근본인 자리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것만 자각하면 돼. 핵심은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핵심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지은 대로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게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실로 뭐 항아사 모래수와 같이 보시를 하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많다 그러잖아요. 많다. 상이네? 부처님이 상 냈네? 실로 많음이 없을세 많다 그러잖아요. 그때 많음이 없을세 많다. 이게 반야바라밀이야. 그러니까 많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때 항상 이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문제지. 이 말이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이게 금강경 다예요, 이게. 금강경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 똑같은 말만 반복해요. 근데 이제 이게 마음자리에서 깔끔하게 대종사님이 표현했다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금강경 다예요. 예. 근데 중생들은 항상 무슨 짓을 하죠? 상이 있다 그러면 그 상은 상이 있다 없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생멸경계를 가지고 상이 있다 없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래서 상 없이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응화에도 주안부 없이 그 마음을 내시면 됩니다. 주안부 없이 마음을 내면 되지, 마음을 내면 다 상인데, 그러면 상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상 속에 사는데, 중생은 다 상 속에 사는데, 괜찮아요?
상이라는 게 뭔데, 이게? 모양, 마음에 어떠한 형상이 드러나 다 그게 상인데, 그게 뭐, 특별히 아상이, 사상만 얘기하니까 사상만 상이라고 하면 곤란해요, 그거. 원불교 입장에서는 뭐 뭐라 그래, 그걸 보고? 천지만물 허공법계. 이게 다 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다 상이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냈어요? 불생불멸의 자리에서 드러냈어요. 반야바라밀로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뭔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제가 또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 죄송합니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렇죠. 자, 자선법을 간단하게 오늘 공부를 좀 해볼게요. 예. 자, 자선법은 정신수양 훈련 과목이잖아요. 정신수양 훈련 과목. 그러면 결국 자선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선법을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정신수양이란 말이에요. 정신수양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그 자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생각인데, 깨달음은 우리가 견성 공부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대종사께서는 깨닫는 공부는 견성 공부고, 자선법이라고 하는 건 양성하는 공부거든요. 양성은 뭐예요? 깨달음의 전제가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깨달음의 전제가 없어도 양성할 수 있을까요? 깨달음의 전제가 없으면 양성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선법이라고 하는 건 깨닫는 법이 아니라 깨달음을 지키고 키우는 공부가 자선법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깨달음이 없으면 자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선이 안 돼요. 깨달음이 없으면. 수십 년을 앉아 있어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가 쓸데없이 본내망상만 양성하고요, 수도 없이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하는 마음속에 상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수십 년을 했어. 나는 자살 안 빠지고, 새벽마다 자살 안 빠지고, 2시간씩 수십 년을 했어.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앉아있기를 잘하시는 거지. 앉아있기를. 그럼 물어보셔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한테, 자선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한테. 그러면 진여의 본성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대답할 수 있나? 진여의 본성을 좀 알려주십시오. 자선법에 진여의 본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진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진성이 뭡니까? 대답 못해요. 그럼 도대체 뭘 양성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자선법을 좀 알려달라고. 자선법이 아니고 공부 좀 가르쳐달라고. 근데 그분들은 수양을 열심히 하셨어요, 자선을. 또, 원불교에서 자선이라고 하면 이름난 분한테 가서 자선을 배우셨어요.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자선하신 분들이에요. 퇴근하고 저녁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가서 진여의 본성이 뭔지 물어보시라고. 다음번에 만날 때도 물어보셨냐고. 진여의 본성이 뭔지. 왜냐면 내가 그분을 아니까. 몰랐으면 그랬겠어요. 아니까 그러지.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모르시는 것 같다고. 그럼 뭔 공부를 한 거야 도대체? 뭔 공부를 한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원불교에서 자선법이 1인자요? 이런 진짜 황당한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 좌선이 추구하는 본류가 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되지. 그냥 마장히 앉아가지고 그냥 뭐 오랫동안 앉아있고 무슨 뭐 기나 돌리고 앉아있고 특별한 체험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그거 대종사님 자선법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아주 허망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의 노예지, 체험의 노예. 이해가 잘 되시죠? 자선이라는 거 할 때 그 좌는 이제 앉는다는 거고 선이라고 하는 건 터예요. 터 닦을 선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방바닥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이 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좌선이에요, 좌선. 아시겠죠? 예? 방법론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좌선법이라고 하지만 그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마음의 터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터. 내가 생각이 올라오는 바탕, 감정이 올라오는 바탕, 판단이 올라오는 바탕, 경험을 드러내는 바탕, 그 터, 그 터를 갖다가 키우는 거의 연습을 하는 게 좌선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냐?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좌선법이고, 걸어가면서 하면 뭐죠? 행선이고, 누워서 하면 와선이고, 그렇잖아요. 막 움직이면서 뭐 한다고 하면 동선이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좌선이든 하여튼 뭐 앉아서 하는 선인데 선은 무엇이다? 그 터자리를 말하는 거니까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주만유의 본원이면서, 그죠? 바탕자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이면서 재불재성의 시민이면서 일체중생의 본성이 거기가 선이에요. 그 자리를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양성하는 걸 보고 좌선법이다. 앉아서 양성하면 좌선법이다.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주저앉으면 좌선이지, 이제. 예. 자, 제목은 이 정도 하고요. 제목은 이 정도 하고. 그럼 뭐, 이만큼만 얘기 들어도 뭐, 다 아시겠죠? 좌선법이 뭔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죠. 그동안 이론상을 공부해왔는데 좌선법을 모르면 말이 안 되지. 여기 계신 분들만큼 좌선법 잘하는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 손꼽을 것 같은데. 수십 년,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보다 더 잘할걸,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양성이 얼마나 됐냐는 모르겠지만 방향은 분명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론상을 알아야지 방향이 분명하지. 이론상 모르면 좌선 못하는 거예요. 수십 년 해도 소용없어요. 수십 년 해도. 내가 다 넣게 말해. 다 넣고 말해. 자, 좌선의 요지 한번 보시죠. 대범, 뭐라 말하면은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좌선이라 하면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좌선은 마음에 관련된 거지. 뭐, 그죠? 우리 자선법은 이제 단전주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단전의 효능도 있어서 몸과 마음을 다 얘기하지만 사실 좌선의 본류는 마음밖에 없어요. 대동사께서 단전주선법을 택하신 것은 마음성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일거양득하는 합리적 선택을 하신 거에 불과한 것이지, 뭐 그게 무슨 뭐 단전이 아니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 챙기는데 단전이 필요해요? 보세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를 챙기는데 단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전이 핵심이 아니에요. 과거부터 수많은 선법이 있었어요. 네. 자,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망념이 오른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자, 보세요.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정리하면 식망, 현진, 수승, 화강. 망념을 쉬고, 현진, 진성을 드러내고, 수승, 물기운은 오르게 하고, 화강, 불기운은 내리게 한다. 이것을 보고 마지막에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신은 뭐죠? 식망, 현진이 정신이고, 기운은 수승, 화강이라고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종 관계를 따지면 뭐가 주가 되죠? 주가 뭐가 돼요? 주는 마음이고, 종은 뭐죠? 종은 기운이에요. 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식망현진이 되면 수승화강이 되는 겁니다. 식망현진이 되면 수승화강이 되는 거예요. 수승화강이 잘 됐다 그러면 식망현진이 다 잘 되냐? 저 그렇게 안 봐요. 물론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돼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기운을 잘 돌려가지고 수승화강이 잘 됐다 해서 그 사람이 진성을 드러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종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주종을 이해하는 게. 항상 마음이 주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근데 기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종을 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잘 놀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인성이 좋아지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하지만 마음이 제대로 되면은 바로 기는 따라오는 겁니다. 마음이 조절이 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기가 따라와요. 마음은 뭐예요? 마음의 움직임이 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과 기가 다르지 않아요. 예, 그리고 마음이 따르면 기가 따르고, 그럼 기가 따르면 몸이 건강해요, 안 해요? 건강해진다. 이렇게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를 다루는 건 마음이지, 마음이 기에 끌려다니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주종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어디 좋은 데 찾아가야 되고,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어디 산천 막, 이런, 뭐, 어디 뭐, 무슨 말인지 알죠? 뭐, 기분이 좋은 데를 찾아가고, 이러면 벌써 어디를 쫓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쫓아가 있죠? 기분에 쫓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안한 그곳이 바로 기운이 온전한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중심이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마음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좋으면 기는 따라온 거니까 기는 신경 쓸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양변이 다 되는 거지만 중심은 마음이고 마음이 되면 기는 따르는 거다. 그렇게 해야지 공부가 원만한 것이 기를 발달시켜서 기에가 그 마음이 따르게 하면 이것은 공부 방법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연불법하고 자선법하고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요, 단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선은 단전만 연불에서는 단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연불에서 추구하는 거고 자선에서 추구하는 게 결론이 달라져야 되는데 대동사는 뭐라고 얘기하죠? 똑같다고 말해. 공통분모는 다 마음이지 기가 아니에요. 기는 뭐 공통분모에 속해 있질 않아요. 자선법과 연불법과 그 다음에 정신수양법을 다 뒤져보세요. 단전이라고 하는 게 공통분모로 속해 있는지, 기라는 게 공통분모로 속해 있는지. 공통분모가 아닙니다. 양성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만일 망념이 쉬지 아니한즉 불기운이 항상 위로 올라서 보세요. 망념이 쉬지 아니한즉 불기운이 항상 위로 올라서 망념이 불기운이에요. 망념이 뭐라고요? 망념을 불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념이 쉬지 아니한즉 불기운이 항상 위로 올라서 온몸에 수기를 태우고 정신의 광명을 덮을지니 사람의 운전하는 것이 마치 저 기계와 같아서 수화의 기분이 아니고는 도저히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것인가. 사람의 육군기관이 모두 머리에 있으므로 볼 때나 들을 때나 생각할 때 그 육군을 운전했으면 온몸의 화기가 자연히 머리로 집중되어 온몸의 수기를 조리고 태우는 것이 마치 저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닳는 것과 같나니라.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말씀들은 뭐죠? 망념은 불기운이고 그 불기운은 수기를 태운다, 안 태운다? 태운다. 진성을 태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노심초사라의 뭘 오래 생각하고 알력을 써서 뭘 세밀히 본다든지 또는 소리를 높여 무슨 말에 힘써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얼굴이 붉어지고 입속에 침이 마르나니 곧 화기가 위로 오르는 현상이라 보세요. 무엇을 생각을 많이 해. 생각. 망념이죠. 또는 알력을 써서 뭘 세밀히 보고 눈을 쓰고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입속에 침이 마르는 현상이 바로 화기다. 그러니까 망념이 끓이면 얼굴이 붉어지고 입속에 침이 마르는 현상이 바로 이게 화기다 이 말이죠. 망념을 끓이면 이렇게 화기가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심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으로 보면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해서 몸의 변화가 있고 그걸 보고 화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망념과 인연된 것을 화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망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뭐 생기는 기적 변화를 화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득이 당연한 일에 육군의 기관을 운용하는 것도 오히려 존절히 하려든 하물며 쓸데없는 망념을 끓여 두뇌의 등불을 주야로 계속하리요. 그러므로 좌선은 마지막이죠. 이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진여의 본성은 진성. 그죠?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며 앞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진성이라고 할 때 이걸 보고 풀어서 얘기하면 진여의 본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선은 이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일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불어내기 위한 공부니라. 그러니까 망념이시고 진성이 나타나면 화기가 내리게 하는 거고 수기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같은 맥락에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좌선의 요지를 우리가 공부할 때, 좌선법을 공부할 때는 가장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좌선법은 깔끔하게 정리하면 식망현진 수승화강이다. 식망현진 수승화강. 식망현진 수승화강은 이제 몸과 기운에 관련된 얘기인데 식망현진은 마음, 수승화강은 기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주는 뭐다? 마음이고 마음에서 망념은 기운의 화기와 같고 마음에서 진성은 기운에서 수기와 같은 거다. 정의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기운에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어디에 신경 쓰셔야 된다? 마음에 신경 쓰셔라. 그래서 마음에서 망념이 쉬지 않은 상태는 항상 그 망념에 불을 꺼야 되고 항상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라. 이거죠.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일체의 화기를 내리게 하고 이 말은 뭐죠? 일체의 망념을 내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청정한 수기를 불어내기 위한 공부니라. 청정한 수기가 뭐죠? 진성. 이걸 청정한 수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수기가 무슨 청정한 게 뭐 따로 있어요. 청정한 수기 그러면 진성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좌선의 요지는 끝났네요. 이제 좌선법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확실한 설명이 어디가 있겠어요? 교도님들은 이제 뭐 다른 데서 뭐 좌선법을 찾을 일이 없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제 이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뭐 어디 뭐 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뭐 무슨 뭐 오링 테스트를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유, 큰일이야 진짜. 나 우리 교단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자, 좌선의 방법 보겠습니다.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리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그때 뭐라고 돼 있죠? 아무라도 행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진성, 망념 내리고 진성 찾는 일을 그건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남녀노소 선악기처럼 막 누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대중세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재불재성이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말했어요. 일체중생의 본성. 일체중생의 본성을 조금 풀어보면 뭐예요? 남녀로서 선악기처럼 막노라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공부는 뭐냐면 나이 많다고 못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어리다고 잘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란 말입니다. 누구나. 극히 간단하대. 그냥 간단하고 편리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돼 있죠? 극히 간단하고 편리하대. 극히. 그러니까 대종사는 어떤 의도로 좌선법을 폈냐면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공부로 좌선법을 핀 게 아닌데 좌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특별한 경지를 체험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고 특별한 경험과 단계가 많은 것으로 좌선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틀렸잖아. 대종사의 의도하고. 시작부터. 지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를 보세요. 텃자리를 보세요. 잡념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수기야, 이게. 이게 수기란 말이에요. 수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발 좀 부탁인데, 수기가 있고, 막 수기를 막 오만 상상력을 동원하지 말고, 지금 망념 없는 욕을 보고 청정한 수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로 수기가 있는 게 아니고, 제발 부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좌선하면서 제발 다른 기운 좀 찾지 마시라. 네? 뭔 단전이 뭐 또 어떻게 해가지고 기운이 돌아가지고 무슨 인맥, 동맥이 어쩌고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라. 제발 부탁이니까. 그건 대종사님의 법이 아니에요. 사도지, 사도. 근데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왜 대종사님 말씀대로 안 하냐. 좀 제발 좀 하지. 그래서 속이 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누가 좌선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천도가 어쩌고 이런 소리 하면은 그냥 아유, 저는 사이비 돌팔이군 하고 그냥 나와버리죠. 청정한 수기를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옳게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대종사님 하신 말씀대로 식망현진 수승화강이 주가 되는 공부입니다라고 해서 마음 중심으로 설명하면은
그러면 이거 길을 옳게 가는 사람이고, 기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사도예요, 사도. 사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어떤 빛을 보고 뭐 그 빛이 색깔이 어느 정도 경제감은 색깔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그걸 좋다고 따라가서 교도님들 배우고 앉아있고 교무는 그걸 가르치고 앉아있고 아휴 정말 이거 자 보세요. 1. 좌선을 펴고 반저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자, 좌선의 방법을 대동사께서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대동사의 의도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간단해야 돼. 그래야 그게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지. 복잡하면은요, 이제 삼천포로 빠져요. 본질이 없고. 얼마나 신심이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오히려? 이거 보고? 좌선, 대동사께서는 좌선을 제대로 공부를 못 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도 있어요. 썩어 빠진 놈도 있어요. 이런 놈들. 무슨 이제 기공 같은 거나 하고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걸. 아유, 보세요. 좌복을 펴고 반저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간단한 얘기죠. 반저라는 것은 이제 쟁반처럼 평평하게 아래쪽이 넓은 상태로 이렇게 안정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오래 앉아도 편안한 자세.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조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몸을 편안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몸이 어디가 불편하면 마음이 그냥 글로 쏠리지고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편안히 오래 앉을 수 있는 자세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반자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해야 이래야 그게 앉은 자세가 오래 유지가 되고 편안하고 몸을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오로지 선에만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방법은 간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어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뭐죠? 단전은 어디냐면은 우리가 그 제하라는 게 지금 이 배꼽 아래를 제하라고 하는데, 제하를 갖다가 그 배꼽 아래쪽 부분을 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꼽 아래쪽 부분을 하복부. 그래서 지금 한번 이렇게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는데 여기서 하복부에 살짝 이렇게 힘을 줘 보실래요? 아주 살짝. 세게 말고. 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다 화장실 가시잖아요? 그때 힘 많이 주시는데 그거에 한 20분의 1 정도만 힘을 주세요. 20분의 1 정도. 살짝 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거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힘 준 상태. 예, 거기가 단전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끝. 그게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거 뭐다, 무슨 뭐, 막대기를 갖다 댄다는 둥, 거기다 뜸을 뜬다는 둥, 파스를 한다는 둥, 거기다가 뭔 반창고를 붙여놓는다는 둥, 무슨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단전을 잡는다는 둥,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복부에 힘 살짝 들어가시죠? 왜 대동사께서 누구라도 할 수 있냐고 하냐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지. 지금 단전을 잡는데 몇 년씩 걸린다고 하면 그 누구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정말 갑자기 또 승질이 날라 그러네. 대종사님 단전 가르쳐 주신 선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건 저기 기술을 하는 데나 가서 해야 되지. 그걸 왜 대종사님 좌선법으로 가져와요? 저기 어디 기술하는 같은데 그런 데서나 가서 하면 되지. 그걸 건강도 좋아지고 그런 데 가서 하면 되지. 얼굴도 환해지고 그런다더만 가서 하면. 참 네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제가 이러고 얘기하는데 무슨 우리 저기 준산 우리 저기 광주전남 교부장님 장덕훈 교부장님 잠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술은 뭐 이런 단체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성문호흡을 뭘 해가지고 갔었는데 당신이 간 게 아니고 들은 얘기래요.
그래서 거기 성문에서 하다 온 사람이 그러더래. 그때 당시에 그 성문호흡에서 제일 그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면은 단전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선을 하고 하면 용이 내려오는데 용이 내려온대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다는 거야. 지금 비린내가 나지 않냐고. 나 진짜. 그래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집단적으로 그게 나 혼자 안 난다고 하면 그 얘기하니까 다 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도대체 그게. 참, 진짜. 혹세무민도 적당히 해야지. 진짜. 그런 얘기도 혹하시는 분들도 있다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지금 혹해. 지금 이거 안 배웠으면 혹하고 갔을 거야. 나도 거기 앉아서 용을 만나야 되는데 비린내가 나는 안 나네. 이러고 앉아. 예. 자, 보세요. 근데 제가 망상을 끓이면은 그 마음에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걸 놓쳐버리겠죠.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마음 하면 어느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나이 남녀노소 선악기처럼 막 놀라고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 막 힘을 세게 주지 마세요. 단전이 느껴질 정도만 하면 돼요. 하복부가 딱 느껴질 정도. 힘 안 줘도 돼. 거의 내가 마음만 딱 하면은 그 마음 쪽에 딱 힘이 그 마음 속에 하복부에 느낌이 있을 거예요. 맞죠? 힘 안 줘도 되죠? 특별히 힘들려고 노력 안 해도 마음속에 하복부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마음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래요. 배꼽 아래. 배꼽 아래. 배꼽 아래 하복부, 거기가 단전이에요. 예.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단전을 잡겠다는 둥, 뭐,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아무 쓸데없는 짓이에요. 자,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 않고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기운 주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게 기운 주하는 거예요. 깔끔하죠? 자,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면. 첫 번째 전제가 호흡을 고르게 하되. 이게 전제예요. 호흡을 고르게 하되. 고르게 하라고요. 들숨과 날숨을 고르게 하라고. 고르게 하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호흡의 길이를 다르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호흡의 길이가 차이가 없게 하라는 거고, 강도를 다르게 하라는 게 아니고, 강도도 차이가 없게 하라는 거고, 인위성을 가지란 말이 아니고, 인위성을 내려놓고 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호흡을 고르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그때의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조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실제로 자연적으로 호흡할 때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근데 호흡에다 호흡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호흡을 갖다가 자꾸 다루려고 해.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의 호흡을. 길게 하려고 하고, 세게 하려고 하고. 그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가만히 원래 단전을 바라보고 있으면 원래 우리가 가진 호흡대로 호흡을 할 때 그 호흡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노력을 해가지고 호흡을 고르게 해야지 하지 않고 호흡을 하면 호흡이 고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호흡 숫자를 늘리라고 여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호흡을 갖다가 들숨날숨 30초 이상을 해야지 입정을 한다는 둥 이런 개소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호흡 들숨날숨 5분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도대체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교무들이. 교도님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 다 교무 잘못이지. 신심 없는 사람들이요. 다 신심 없는 사람들. 이런 상 모르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호흡 길이는 몇 분이고 이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짧든 길든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면 조금 길어질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만히 앉아있고 호흡에 신경 쓰고 있으면은 호흡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단하게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호흡 길어진다고 사람 오래 살지 않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무슨 호흡이 길어지면 호흡 횟수가 줄어들고 호흡 횟수가 줄어들면 사람이 수명이 길어진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자꾸 말하면 입에서 욕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런 사기꾼들이 없어요. 전부 다 호흡 연습한 사람들 빨리 갔습니다. 대부분 빨리 갔어요. 오래 산 사람들을 내가 못 봤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삽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특별히 호흡을 갖다가 늘리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원래 가진 자기 호흡을 찾으셔야 되지. 무슨 특별히 호흡에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네 번째,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나 정신기운이 상쾌하여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을 때에는 혹 감고도 하여보라. 일단은 뜨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신기운이 상쾌할 때는 감는데 혹 감고도 하라고 했으니까 거의 뜨고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눈 감으면 대부분 자요. 99% 자요. 내가 장담할게요. 뭐 5분 정도는 안 잘 수 있어요. 10분 하면 100% 자요. 마음이 편해지거든. 잠이 잘 오거든요. 저녁에 잘 때는 잠 안 오지만 좌선할 때는 아주 잠이 잘 옵니다. 신기하게도. 예. 그러니까 자버리면 선은 못한 거예요. 1분도 못해. 자버렸는데 뭔 선을 해. 잔 거지 그냥. 잔 거지. 앉아서 잔 거지. 앉아서.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여기 제가 추가시킨 그 범진이한테도 제가 그 얘기거든요. 자선 시간에 너 눈 뜨고 하냐 안 뜨고 하냐. 나 그것밖에 안 물어봐. 반드시 눈 떠라. 아침 시간에 눈 감고 좌선하는 버릇 들으면 걔는 교육자 생활 하는 내내 아침만 되면 잠만 자요. 그러니까 일단 잘 되고 좌선 잘하고 못하고는 내려놓고 일단은 눈만 떠라. 눈만. 눈 감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학부 때도 같이 공부해보면요. 대부분 눈 감고 해. 그리고 끝나고 나면 죽비 탁 치면은 그냥 진경을 맞받대잖아. 꿈도 없이 깊이 잠을 자셨겠지. 예. 자선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경계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저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누군가가 잠자다 코를 고는 소리, 이 소리가 다 들려야 돼요. 그게 선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적적성성해야지. 성성이 떨어지면 적적만 있으면 그게 선이가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슨 경계가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게 좌선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계가 생생한 가운데 마음속에서 그 불생불멸한 자리가 딱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경계는 생생해야 돼요. 그게 선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경계 없는 자리에 모라 일체에도 들어가고 어쩌고 뭐 내가 없어지고 뭐 다 헛소리입니다. 망상이에요. 내가 없다. 그건 뭐냐면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고 모라 일체를 말한다. 그것은 뭐냐면 이 청정한 자리와 이 드러나는 대상이 떨어져 있지 않음을 아는 것을 모라 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잡념 없죠? 이게 모라 일체예요. 그러지 무슨 모라 일체가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체험하고 있는 이 경계하고 차원이 다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좌선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망상이에요. 혹시나 그러한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중생을 거치는 대법이 아닙니다. 혹세무민 하죠, 혹세무민. 제 말 잘 이해하시죠? 지금. 자, 그래서 눈은 반드시 뜨시고 잘 되면 감고도 해보지만 뜨고 하란 얘기예요. 뜨고. 예. 그 다음에 입은 항상 다물지며 공부를 오래하여 수승화강이 잘 되면 유나란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하여 나올지니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리라. 입은 항상 다물어야 되죠. 예. 입을 벌리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에서 입이 벌어지죠? 네, 잠잘 때. 네. 잠자면 하관이 풀립니다. 입이 딱 보여요. 침을 흘리죠. 네. 잠을 잘 자면 침이 잘 나와요. 수승화각이 잘 되거든요. 꿀잠을 자면 이렇게 침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주종관계를 똑바로 해라. 침 나오는 게 좌선의 경지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사람들이 침이 나와야 좌선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할 거지, 정말. 침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침이 나오면, 잘 나오면, 그러면 가끔 삼키면 된다. 신경 쓰지 마라. 거기에 어떤 의미 부여가 있나요, 여기에? 없잖아. 근데 모든 사람들이 무슨 그걸 감노수다. 그걸 마시면 몸이 건강해지고, 뭐가 어쩌고, 어디 부분이 좋아지고, 막 이런 오만 소리를 다 갖다 붙여. 대부분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써져 있는데. 다만 뭐라고 되어 있죠? 수승화강이 잘 되면, 공부를 오래 해서,
수수화강은 뭐죠? 식망현진이 잘 되면 똑같은 말이에요. 망념이시고 진성이 올라. 내 마음이 그냥 이게 편안하게 가라앉아서 수기가 올랐어. 그러면 몸이 편안해지고 심도 잘 고이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몸이 변화가 좋아져서? 그래서 심이 잘 고였어. 그럼 가끔 삼켜 내리라. 그러면 끝이에요. 거기다 대고 대종쌤 뭔 예를 썼어. 건강에 좋단 말을 써놨어요. 뭘 써놨어 거기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가르치는데 어떤 분들은 혀를 갖다 여기다 대야 된대. 그래갖고 뭔 인맥과 동맥을 연결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소리를 다 해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안 붙여도 돼. 그냥 입만 다물면 돼.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6.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질지니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거든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거든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의자연의 본래 면목 자리에 그쳐 있으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원래 적적성성이고 성성적적이에요. 정신은. 그 무슨 적적이라는 건 뭐죠? 고요하고 성성은 뭐죠? 뭔가 밝고 밝은 거예요. 또릿또릿하게 잘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리는 적적하다는 건 공적하다는 거고 성성은 영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정영지를 다르게 표현하면 적적성성이. 이게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공정영지하고 영적공지는 다른 거예요? 공적영지, 영지공적은 다른 경지예요? 근데 왜 항상 적적성성하고 성성적적, 그 다음에 적적성성, 성성적적 이걸 다른 경지로 말하지? 적적한 가운데 적적성성이나 성성적적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청정한 그 온전한 정신의 자리, 그게 적적성성이에요. 그게 그냥 그대로. 반대로 하면 성성적적이고. 그러지 적적성성의 경지가 따로 있고 성성적적의 경지가 따로 있다? 이건 거 있다 없다? 이거 없다 이게. 그럼 그 얘기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그냥 망상을 하고 있구나. 자기 혼자.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성만 하고 적적이 없으면 그것은 지금 뭐냐면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적적만 하고 성성이 없다 그러면 혼침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적적 성성이든지 성성 적정이든 그건 똑같은 자리고 이게 동시에 드러나야 그게 원만한 공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적적 성성의 경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고 환히 앉고 있고 그렇구나 하고 있는 지금 이 마음의 바탕이 청정하고 여기 고요하잖아요. 여기 적적이고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성성이에요. 지금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면 환히 듣는 줄 아는 이게 동시에 지금 있는 게 이게 적적성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떠나서 없어요. 적적성성이 따로. 정리 잘 되셨죠? 다른 경지 만나려고 애쓰시지 마십시오. 이게 정석성. 그러면 뭐라고 되시냐? 그 다음에 혼침에 기울어지거든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든 정념무 돌이켜라. 이 말이 뭐예요? 혼침에 기울어지는 게 뭐예요? 혼침에 기울어지는 게 혼침에 적적은 한데 성성이 없으면 혼침에 기울어졌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망념이 침노하면 뭐죠? 망상에 흐른다. 망상에 흐르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적적하지 않고 성성만 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양면에 떨어지면 안 돼요. 망상에 떨어져도 안 되고 또 어디에 떨어지면 혼침에 떨어져도 안 돼요. 망상에 떨어져도 안 되고 홍침에 떨어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망상도 아니고 혼침도 아니면 거기가 적적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망상도 아니고 혼침도 아니잖아요. 이게 적적성성이에요. 이렇게 단순 명료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라도 쉽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라도 쉽게 한다고. 우리 권사님은 지금 적적에 떨어져 계시잖아요. 지금 뭐 힘들으셔가지고 지금 잠이 올라고 그러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보고 무의자연의 본래 면목자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무의, 함이 없다. 거기는 인의가 있어요, 없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제 얘기를 듣는 놈이 그게 원래 그렇게 생긴 거지 막 누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만드셨어요? 아니죠? 함이 없어요, 거기가. 무의, 자연,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의자연의 본래 면목. 그걸 보고. 온전한 정신, 적적성성한 자리. 이걸 보고. 같은 말이에요. 경지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처음으로 자산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니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꿔놓는 것도 좋으며 망념이 침노하면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요? 절대로 그거 상가시게 여기지 말며 낭망하지 말라. 다리가 아프면 바꾸면 되고 그거 가지고 일부러 막 너무 버틸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그러면 마음 챙기기 어려워지니까 아프면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망념이 침노하면 망념이구나 알면 되죠. 그냥 끝 그걸로 끝. 더 없어요. 너무 단순하죠? 그럼 망념은 생멸심이니까 당연히 있어졌다가 사라지겠죠.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생멸심은 당연히 있어졌다가 사라지겠죠. 네. 그 다음에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과 같이 가려지는 수가 혹 있나니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라 삼가 금고 만지지 말라.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말며 혹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하여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구하라. 중요한 말씀이죠.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좌선을 한다고 하는데 체험을 했다, 뭐 한다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부분 99.99%가 전부 다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잖아. 그걸 일부러 추구하면서 그게 마치 경지나 어느 좌선의 경지나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의 어떤 기적 변화는 전부 다 신기한 자취,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예요. 그러면 어떠한 그 해가지고 귀신을 본다는 둥, 뭐, 머릿속에서 무슨 어떤 뭐 환영을 본다는 둥, 무슨 화면이 어떻게 돼가지고 막 어쩌고 막 머리가 열려가지고 뭐 우주가 들어온다는 둥, 이게 전부 다 헛소리예요. 좌선하고 아무 관계 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이런 쌍뿐이에요. 이런 쌍뿐이에요. 지금 잡념 없는 이 자리 있잖아요. 지금. 이거 일상의 자리. 이걸 챙기는 것이 좌선이고 그게 양성 공부지 그거 말고 다른 신기한 자치와 이상한 기틀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걸 얘기하면 다 사도예요. 사도입니다. 정법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세상에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주세불로 나온 대종사께서 그런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치 무슨 좌선을 하면 오래 산다는 둥 이런 소리는 하고 그러겠어요? 혹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하여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구하라.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해버려라 이 말이에요. 요망한 일로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나타나면 와, 나 체험했어. 나는 좌선의 경지를 맛봤어. 지금까지 지가 하루를 살면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씻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그 중에 있었던 그 양성해야 될 원래의 마음은 다 어디 가버리고 갑자기 특별한 체험을 해가지고 나 이제 좌선의 맛을 들였어. 이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기르자는 건데 지금. 일체 중생이 본래 갖고 있었던 거 항상 드러내고 있는 거 하루도 떠나지 않는 거 그거 지금 드러내자고 하는 거지. 거기 떠나서 다른 거 찾으면 이건 다 요망한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 말이. 예. 자, 이성과 같이 오래오래 계속 하면 필경 무라의 구분을 잇고 시간과 처소를 잇고 무라의 구분을 잇는다. 그 자리가 원래 자타가 없는 자리잖아요. 자타가 없다고. 자타가 없는 자리가 무라의 구분을 잇는 자리예요. 원래 그 자리가. 그래서 이 불생불멸한 자리를 체득하면 그걸 무라의 구분이 없는 자리라고 말해요. 그럼 그 자리에 무라의 구분이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면 어때요? 이 청정한 자리가 여기서 갖다 전부 다 드러내고 있는 요 상태가 무라의 구분이 없는 자리예요. 따로 무슨 경지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간과 처소를 잇고 오직 원정, 무별한 친경이겠어요. 원정, 무별이 뭐죠? 뚜렷하고 뚜렷하고 적, 고요하고 무별, 분별이 없고 그러니까 원적, 무별은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이 없는 걸 그걸 원적, 무별한 친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죠? 정신수양의 요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자로 바꾸면 원정, 무별한 친경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풀어놓으면은 좀 수준이 떨어진 것처럼 이해되면 곤란합니다. 자, 좌선의 공덕을 볼까요? 좌선을 오래 하여 그 힘을 얻고 보면 아래와 같이 10가지 이익이 있나니. 좌선의 요지에서도 오래오래 계속하라고 그러고, 그죠? 여기 좌선의 공덕도 결국은 뭐냐면 오래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래 해야 돼요, 오래. 사람마다 약간의 이제 좀, 뭐 좀 다름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상근기가 나와도 오래 해야 돼요. 상상근기가 나온다고 해도 오래 해야 되고 대동사께서 나온다고 해도 오래 하십니다. 자, 경거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진다고 나왔어요. 경거망동은 왜 하죠? 자기 성격 못 이겨서 경거망동하죠. 자기 판단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경거망동하죠. 대부분 보면 그쵸? 예. 근데 그게 없어져요. 이제 진성이 드러나니까 망념에 휘둘리질 않으니까 대부분이 대부분이 전부 다 뭐냐면 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성이 드러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망념이 없어지고 진성이 드러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게 좌선의 공덕이에요. 여기에 보면 어디 단전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가 공덕이 어디 나와요. 그런 게. 그러니까 신심 없다는 얘기 내가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신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진짜로 너무나 깔끔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경거망동이라는 일이 차차 없어지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망념이 없고 진성이 길러지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육군 동작의 순서를 얻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망념이 없고 진성이 나타나니까 내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지? 뭔 하면 안 되지? 뭔 해야 되지? 그래서 육군 동작의 순서를 얻는단 말입니다. 마음이 화나니까. 자기가 망념 속에 끌고 앉았으면 일의 순서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이거 해야 되나, 저래야 되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이러잖아요. 막 갈피를 못 잡고. 근데 마음이 차분하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환히 알단 말이에요. 이게 육군 동작의 순서를 얻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는 것이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근데 병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병이, 그러면 병이 들었으면 아픔이라는 게 통증이 수반되잖아요. 병 들면. 그러면 통증 자체가 없어지는 거냐, 것을 말하는 거냐, 병이 낫는다는 걸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병에 대해서 그걸 병을 고통으로, 병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병이 왜 고통스럽죠? 병으로 인해서 2차, 3차적으로 계속 잡념이 발생하잖아요. 자식이 원망스럽고, 남편이 원망스럽고, 내 인생이 원망스럽고, 간호사가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해? 왜 저 의사는 나를 이렇게 친절하지 않게 해? 이러면서 오만 또 2차, 3차 막 망념을 끓이면서 힘들어 하잖아요. 또는 아프면 아픈 데서 끝나면 되는데 아프니까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죽겠고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망념을 끓인단 말이에요. 아프면서 머물질 않아. 그래서 병에 대한 병이 하나가 발생하면 그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병보다 그게 더 힘들어. 마음의 고통이. 그래가지고 큰 병 걸린 사람들 옆에서 병간호하고 그러면요. 그분들 상처 많이 받아요. 왜? 병자가 막 오만 성질을 다 부리니까.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면. 그런 경우 태반이잖아요. 태반. 여기서 병고가 감소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병에 대한 고통이 그렇게 병으로 인해서 막 그렇게 2차, 3차적으로 막 번져가는 나의 망념이 쉬니까. 그러니까 병고가 감소되는 거예요. 아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아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픈 건 그냥 아픈 거지. 그게 없어지겠어. 나아야 없어지지, 병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해석을 똑바로 해야지, 해석을. 예? 이제 막 병이 낫는 걸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다 좌선해야 돼. 이제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지고, 예, 무슨 저기 뭐 통증의학과 이런 데는 사라져야 돼. 이제 좌선만 하면 되는데 돈 안 들이고 병고가 감소된다는 통증의학과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얼굴이 윤활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얼굴 확 좋아지죠. 그건 뭐 금방 나타나니까 얼굴 좋아지는 얘기는 뭐 일주일 사이에 막 사랑을 했어 누군가. 예전에 남자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막 그 죽을 상이고 막 거의 제가 막 거의 송장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막 또 좋은 그 남자친구하고 화해를 했어. 그래갖고 갑자기 또 얼굴에 꽃이 폈어.
사람은 그렇게 마음에 따라서 얼굴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얼굴이 유나해지는 것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 다음에 기억력 좋아지고. 왜? 망념이 없으니까. 잡념을 안 끓이니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그게 잘 기억이 되고. 그러지 갑자기 없던 그냥 그냥 뇌세포가 살아나가지고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에? 갑자기 IQ가 뭐 100인데 갑자기 120, 130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에? 그런 물리적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망념과 진성 관계, 망념이시고 진성이 나타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성에 초점이 맞춰진 방면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이걸 몸으로 가져가서 해석을 해버리면 주종 관계가 틀어진 해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전부 다 애들 좌선시키게? IQ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좌선 잘하면 공부 다 잘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에? 도움은 돼요. 분명히. 뭐라고 됐어요? 기억력이 좋아진다. 집중력이 좋아지니까. 잡념이 없으니까. 좌선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잡념 없게 해주는 거예요. 잡념은 없어요. 그러나 뇌세포가 갑자기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법이 사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혹세무민하는 교법이 돼버려요. 우리 교법 자체가. 그 다음에 인내력이 생겨나는 것이요. 인내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내력이 없는 건 왜 그러죠? 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귀찮은 마음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근데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니까 인내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어디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삿된 마음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바랄라요. 네. 막 사서롭게 뭘 한다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마음이 안 나. 항상 바른 마음이 나. 바른 마음은 뭐겠어요? 나의 이익만 챙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른 마음이에요. 내 이익을 중심으로 챙기는 이기적인 마음이 사심이고, 이타적이고 우리가 자리이타의 마음을 내면 그것을 정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성의 해방이 나타난다. 이게 자성의 해방이잖아요. 이게 자성의 해방이죠. 지금 자성의 해방이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다시 자성의 해방이 나타나고. 자성의 해방이 나타나니까 거기가 극락이죠. 그죠? 자성극락. 연불 때 배웠죠? 자성이고 그 자성이 나타나는 그 자리를 보고 자성극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성극락이 나타나고. 생사의 자유를 얻죠. 생사라고 하는 생멸 경계에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간단 말이에요. 죽음은 어떻게 되겠거니, 오만 잡념 때문에 그 생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잡념이 없어. 예. 그래서 생사의 자유를 얻어요. 자, 보세요. 예. 이게 전부 다 식망현진의 결과예요. 식망현진의 결과. 만약에 이걸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병이 낫는다. 또는 기억력이 좋아져 버린다. 물리적으로. 우리 저기 뭐 기독교 가면 안수기도 하면 막 앉은 사람이 일어나고 막 무슨 뭐 정신병 걸린 사람이 낫고 막 뭐 암을 막 뽑아내고 막 이렇게 하듯이 병이 낫는다고 좌선을 하면 이렇게 선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단은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정법 회상이 아니고 사이비 회상이 돼요. 제발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단전주의 필요. 대범 좌선이라 하면 단전주의 필요라고 제목에서도 붙여놨다시피 단전주가 필요해서 단전주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지 단전주가 100% 단전주가 아니면 깨달음 양성을 할 수 없어서 단전주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이왕의 마음을 어디에 주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단전에 주하면 그러면 기운상으로도 좋기 때문에 단전주를 선택해서 그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선택하신 거지. 단전주가 원불교 좌선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원불교선은 단전주선이다. 저는요 주정관계를 파악을 못한 판단이다 그렇게 보죠. 대종사님의 본래 의도에 대한 판단이 없으니까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기적 변화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대종사께서는 이미 이런 쌍을 말씀하셨을 때 선이라고 하는 본질은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그러지 단전주가 특별한 경험을 체험하게 해주는 선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마치 단전주가 원불교 선법의 핵심인 것처럼 얘기하면 곤란해요. 원불교선은요 좌선법 그대로가 그냥 원불교선이에요. 원불교 좌선법이 그대로 원불교의 정체성이지 단전주가 원불교의 정체성이다? 네, 저는 이거 주종관계 파악 못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정신수양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다. 단전주가 원불교 3법에 특별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이 어떻게 흘러가 버리냐면은 기로 흘러가 버려요. 특별한 체험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단전주라는 말이 그럼 단전이 강화된 말이잖아요. 단전의 중심이 드러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보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그 제목만 딱 들어도 벌써 그러면 아 이게 단전이라는 게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지금 말을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부러라도 제가 이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단전주가 원불교 선법이 아니고 단전주가 원불교 선법의 정체성이 아니라 좌선법 자체가 원불교선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동사께서 좌선법이라고 말했고 그 좌선법의 맨 마지막에다 단전주를 넣어놨잖아요. 맥락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좌선의 요지 그리고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단전의 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순서도 맨 밑에 네 번째에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면 단전주의 필요를 첫 번째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단전주 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야지. 아니 입장 바꿔놓고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교도님께서 이 선법에서 쓰는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단전이었으면 처음부터 단전주선이라고 써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게 지금 맥락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목차적 맥락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전주는 필요입니다. 필요. 제목에도 써있다시피 필요입니다. 이해가 잘 되세요? 자, 대범 좌선이라 하면 마음을 일경에 주하여. 일경이 뭐죠? 하나의 경계에 주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어떠한 그 상태에 주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제거하면 예로부터 통례이니 그러므로 각각 그 주장과 방편을 따라 그 주하는 법이 실로 많으나 마음을 머리나 외경에 주한즉 생각이 동하고 기운이 올라 안정이 잘 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단전에 주한즉 생각이 잘 동하지 아니하고 기운도 잘 내리게 되어 안정을 쉽게 얻나니라. 마음을 머리나 외경에 주한다? 어떤 사람은 미간에다 주하기도 하고 코끝에다 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한단 말이죠. 또는 어떤 사람은 이 머릿속에다가 어떤 달을 상상해요. 달을 떠올려 그 달을 머릿속에 떠오른 달에다 주하기도 하고 그걸 이 정전 나오기 전에 있었던 그 불교 정전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제가 그것까지 읽어드리려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읽어드려야 되나?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왜 대동사께서 단전주의 필요라는 말을 썼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다른 분들이 이걸 대동사께서 수많은 걸 다 점검하신 거예요. 다 점검하셔가지고 야 이게 제일 합리적이야라고 합리적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합리적 선택을 보세요. 각각 자 대범 좌선이라 하면 마음을 일경에 주하여 일체 사념을 제거함이 고금의 통례이니 그러므로 각각 그 주장과 방편을 따라 혹은 비단에 이 코끝에 혹은 미간 이 눈썹 사이에 혹은 정상 아마 여길 거예요. 여기 여기에 그 다음에 혹은 재간이라는 건 배꼽 혹은 기식이라는 것은 이제 그 호흡을 세고 뭐 이러는 거예요. 기식은 이제 숫자를 세기도 하죠. 기식은 호흡에 숫자를 세기도 하는 거. 하나, 둘, 뭐 이러면서 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들고 나는 어떤 그 느낌에 집중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호흡을 세는 것이 있고, 혹은 불상, 마음에다가 이제 부처님의 그 모양을 갖다가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혹은 원륜은 마음에 달을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떠있는 하얀 그 보름달을 상상하면서 그 달에다가 마음을 집중하기도 하고, 부정, 그 다음에 화두, 묵조, 단전, 재심, 수상,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말해. 그 외에도 그 주하는 법이 실로 무량하나 이러면서 이 본문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대동사께서 뭐냐면 제자들하고 이거 전부 다 이 대동사 검토 다 해본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이 판단할 때 단전이
자, 이제 나오죠. 단전이 제일 좋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이왕이면. 어디에다 주해도 다 깨달음하고 관련이 다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 주해도 다 양성은 돼요. 마음에다 달을 그리고 거기다 주해도 그것도 전부 다 양성 공부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대동사께서 볼 때는 아까 여기도 뭐에다가 주하면 마음을 머리나 외경에 주한 즉, 머리나 외경이라는 건 어떤 각각 여기 이런데 뭐 이런 데다 주하는 거,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뭐 상상하는 데다가 주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외경이라고 하는 건 막각 경계 어디에다가 어디 벽에다 점을 찍어놓고 벽에다 뭐 점을 찍어놓고 거기를 막 집중해서 바라본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렇게 되면 생각이 잘 동하고 기운이 올라서 안정이 잘 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단전에 주한즉 생각이 잘 동하지 아니하고 기운도 잘 내리게 되어 안정을 쉽게 얻나니라. 장신이 딱 해보니까 단전이 제일 유리하더라 이거예요. 단전으로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수많은 방식이 존재했어. 그럼 그건 다 깨달음이 없냐? 아니,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근데 대종사가 볼 때는 이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또한 단전주는 좌선에만 기뇨할 뿐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극히 기뇨한 법이라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옥지에서 나는 물을 많이 삼켜내리면 수화가 잘 조화되어 몸의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며 원기가 충실해지고 심단이 되어 등이 수명을 안보하나니 이 법은 선정사고로나 위생사고로나 실로 일거양득하는 법이다. 여기는 단전의 어떤 물리적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단전에 주하면은 단전은 그 단지 우리가 우리 식망 현진만 해가지고 마음의 양성만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식망 현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단전에 마음을 주하고 식망 현진에 그 공력을 들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몸도 좋아진다. 건강도. 이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여기서 얼굴이 윤활해지며 원기가 충실해지고 심단이 돼요. 원기가 충실해진다는 게 뭐예요? 원기는 청정한 자리 이걸 원기라 그래요. 원기가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고 몸에 원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청정한 그 마음자리를 원기라 그래요. 그게 충실해지고 심단, 그 자리가 심단, 마음이 어떤 뭉친 자리를 거기를 심단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단전으로 하면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방법상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자, 간화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혹이 단전주법을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 하여 비난을 하기도 하나,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무기의 사선. 간화선은 화두를 들고 깨치잖아요. 화두를 들고. 예를 들면 뭐, 정전백수자. 그러면 정전백수자와 이 정전백수자를 연마하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지혜가 같이 발달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전주는 지혜가 없이 그냥 가만히 먹먹하게 바라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멍청하게 되는 거 아니냐. 지혜가 없다, 개발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전주법을 무기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기록됨이 없는 자리만 보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이에요. 아무 경계도 없는 상태만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비난을 하기도 하나 간화선은 사람을 따라 임시의 방편은 될지언정 일반적으로 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니 대종사께서 간화선 다 해보셨겠지 않겠어요? 만일 화두만 오래 계속하면 기운이 올라 병을 얻기 쉽고 또한 화두에 근본적으로 의심이 걸리지 않는 사람은 선의 취미를 잘 얻지 못하나니라. 그러면 우리는 좌선하는 시간과 의두연마하는 시간을 각각 정하고 그러니까 좌선할 때는 단전주선으로 좌선을 하고 의두연마는 따로 시간 내서 우리 또 한다 이거예요. 네. 선을 할 때는 선을 하고 연구할 때는 연구하여 정과 해를 쌍전시키나니 이와 같이 하면 공적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분별에 떨어지지도 아니하여 능히 동정 없는 진여성을 체득할 수 있나니라. 동정 없는 진여성을 체득할 수 있나니라. 그거 지금 일어쌍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동정 없는 자리죠 여기가. 이걸 진여성이라고 말하고 공적에 빠지지도 않고 분별에 떨어지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간화선에서는 너는 공적에만 빠지는 공부 아니냐. 근데 공적에만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만 공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전주를 하면서 간화선을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는 당대에 간화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선하면 간화선이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단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른 어떠한
불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뭐 도교 양생술 같은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왜 불법에 들어와 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여기서 증거를 찾아가지고 제시하신 게 있어요. 꼭 그렇지 않다. 다른 데서 다 그렇게 썼다. 불교에서도 썼던 거다. 막 이러면서 그걸 증명하시는 내용들도 있고. 또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의 말씀은 뭐냐면 단전주라고 하는 그 하나의 방편이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양성인데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단전을 챙기면 단전은 건강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에 단전을 챙기신 거다. 그러나 건강이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여기 교도님들께서는 앞으로 이제 그 자선법을 공부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로 이 신기한 자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대로 흘러갈 일은 없으시겠죠? 예, 그리고 좌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아셨을 거고. 그래서 연불을 할 때는 나무아미타불 하는 가운데에 그 나무아미타불을 드러내는 그 자리를 같이 연속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할 때 그 나무아미타불을 드러내는 그 자리, 요것이 연속하게 하면 이게 연불이죠. 그것이 연불이고 좌선할 때는 좌선의 느낌, 좌선의 기운주에 있는 이 느낌과 이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이렇게 연속하게 하면 그러면 그게 좌선인 겁니다. 둘 다 이 안에 불생불멸한 자리가 중심이 드러나지 않으면 연불법도 좌선법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지 연불법에서 나무아미 타불이라고 하는 문구가 다른 문구로 바뀐다고 해도 이 본질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어떠한 뭐 특별한 어떤 위력이나 여기에서 뭔가 깨달음이 나온다거나 이거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를 갖다가 단전으로 대체했어요. 여기가 단전이 왔어요. 그럼 단전하고 깨달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깨달음은 이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단전을 갖다가 뭐 오만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서 뭐 뜨거워지고 뭐 돌고 기분이 돌고 뭔 짓을 다 한다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러니까는 앞으로 무슨 뭐 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단전이 어쩌고 저쩌고 휘둘리실 일이 있다 없다? 이제 없다. 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깔끔하시죠? 예, 이제는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신 교도님들께서는 이제 이 이상의 좌선법이 없어요. 예,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너무나 쉬워.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다. 혼자 다 할 수 있겠다. 이거 뭐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 드세요? 네, 맞죠? 네, 됐습니다. 네. 뭘 따로 배우고 말고 할 게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다 알려주시는데, 이론성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좌선이고, 이론성을 모르면 아무리 자기가 많은 걸 좌선에 대해서 대단하게 그냥 지식이 많고 체험이 많아도 이론성을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은 좌선은 아니에요. 정법은 아니라고. 그 사람이 하는 좌선은 그냥 그 사람의 좌선에 불과한 거고 그 사람의 체험에 불과한 거지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보편 깨달음에 근거한 좌선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는 양성도 될 수 없고요. 인격의 궁극적 변화 이것이 올 수 없고 통찰, 지혜 이런 것들이 오지 않아요. 반야지 이런 거 오지 않습니다. 법위가 올라가지도 않아요. 다들 뭐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들 신심이 있으셔요. 신심이 있으시니까 아니 신심 없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꾸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깨달음을 상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깨달음이 어디 다른 곳에 있겠거니 다른 모양으로 있겠거니 다른 체험이겠거니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평범함에서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욕망에 휩싸인 사람들은 대종사의 정법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대종사의 정법을 알아보려면 진짜 순수해야 돼 사람이. 예, 그래서 저도 많이 헤맸죠. 저도 많이 헤매고 돌았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 뭐가 있었냐면 헤매는데 그러면 뭘까? 이거 아니면 뭐지? 이거 아니면 뭐지? 그래서 저가 이렇게 제가 했던 것들 갖다가 항상 반조했어요. 이거 맞나? 하, 근데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인생의 변화가 전혀 없고 깨달음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아 이거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론상으로 돌아오고
이론상의 입각지에서 교리를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네? 세상에 이론상 떠난 얘기가 하나도 없었구나. 대종사님께서. 그리고 대종사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일부, 그 쉽게 말씀해 주신 그 의도 같은 것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대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종사께서 왜 천만경경 다 볼 거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이 힘을 얻은 후에 다시 한번 갔다 그냥 한번 참고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만분들이 예전 처음에는 당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연히 여러 개도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심 없는 놈이에요. 신심 없는 놈. 그냥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하면 될 걸. 거기에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다니까 쉬운 거지. 그럼 쉬운 게 당연한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걸. 좌선은 왜 어렵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왜 어렵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저도 제 인생이 진짜 대종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빙빙 돌아 결국은 일로 돌아왔어. 막 찾아 헤매가지고 그 10수년을 낭비하고 결국은 돌아왔어. 대종사님 말씀으로 평범한 말씀으로. 아유, 저도 그랬답니다. 아유, 이렇게 함께 다들 이렇게 공부길 같이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가 대종사님을 주세불러 모시고 공부하면 공부길은 분명합니다. 정사종사께서 대종사님을 보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진짜 목숨 걸고 공부를 해오고 내가 더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당신의 좌절감을 맛보고 이랬는데, 야, 대종사를 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모든 고통이 일소되고 이 가르침대로만 하면은 내가 성불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 너무하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제 다른 데 돌리지 말고 대종사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정말 단순 명료하고 분명한 이 공부를 하시게. 망상하고 했던 공부는 이제 다 집어치고 그냥 망상하고 하는 공부 이제 하지 말고. 네. 오늘 공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